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토론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자, 토론은 충돌을 통한 진리 검증인데요. 자, 토론할 때 여러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잘 설득하는 방법 배우고 있으시죠? 자, 오늘 거기에 관한 주요 이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론은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에 앞서, 자, 거기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적절하게 대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오는데, 자, 설득력 있는 논증 구성.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토론을 할 때에는 상대방한테 나의 의견을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결론만 내놓으면 될까요?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 그 결론만 쭉 제시하면은 상대방이 나의 주장을 받아들일까요? 자, 받아들이지 않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이유와 자, 적절한 근거를 대야 되거든요. 자, 이 주장은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주장은 자신의 내면 속. 자,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고요. 자, 근거는 뭘까요? 자, 근거는 외부적인 요소거든요. 외부적인 요소로서 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자, 여기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그리고 또 신뢰성 있는 뭐 책이라든지, 자, 그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상대를 하여금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주장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하기에 앞서 내가 왜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지, 자,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유에 대한 근거는 신뢰성 있고, 신뢰성이라는 거는 믿을 만한지, 자, 그거를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타당성이 있어야겠죠. 타당성이라는 거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장과 근거, 자, 주장은 내면 속에 있고 근거는 외부적인 요소에 있다는 거. 자, 이 개념을 꼭 이해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 논제 설정이에요. 자, 논제가 뭘까요? 논제는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토론의 주제. 자, 문제 한번 볼까요? 토론 교육을 위한 정책 논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은, 그래서 어떤 게, 그 1번부터 4번 중에서, 자, 어떤 게 정책 논제로 가장 적절한가, 그거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자, 1번 볼게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자, 그다음에 2번. 교내 취약 지역에서 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 근데 이거는 끝에 의문문이 있네요. 의문문이 있고. 세 번째. 탈선 예방을 위해서 학생의 PC방을 단속해야 한다. 자, 탈선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를 주제로 쓰는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번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첫 번째 의견이고 지원을 해야 된다. 자, 두 가지 논제를 제시했는데, 자, 여러분 생각에는 1번부터 4번 중에서 어떤 게 토론의 논제로 가장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다음에 여기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논제를 설정할 때 토론 논제의 요건이에요. 자, 토론 논제의 요건인데, 자, 정책 논제에 대해서만 한정을 하겠는데, 정책 논제는 반드시 현재의 상태 변화를 주장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태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제는, 자, 의문형은 안 돼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평서형으로 진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론의 논제는 하나의 중심 아이디어가 제시돼야 돼요. 2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제시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논제를 진술할 때는 양측의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 자, 그리고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 요거
논제 요건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아까 봤던 그 문제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 문제를 봤었는데 답은 몇 번일까요? 정책 논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두 번째, 교내 취약지역에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의문문이죠. 자, 요거는 의문문은 아까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부정 표현이 있네요. 탈선 예방. 자, 이거는 부정적인 내용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부정적인 내용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첫 번째 논제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야 한다. 두 가지 이상의 논제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안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토론의 논제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입증 책임의 원리.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입증 책임의 원리. 자, 이거 시험에 토론에서 입증 책임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입증 책임은 주장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되는 책임. 쉽게 말해서 증명하는 거죠. 나의 주장을 어떻게 증명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자, 여기서 찬성 측이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한대요.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므로 항상 찬성 측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다. 자, 이거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반대 신문 토론에서 할 때 찬성 측이 먼저 말을 하고 마무리 발언도 찬성 측이 하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기 때문이죠. 자, 요거는 진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현재 상태의 문제점, 해결 방안, 자, 이익, 비용 등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논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자,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겠죠. 자, 그 다음에 주장하는 자는 증명해야 한다는 토론의 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요거. 자, 토론에서 찬성 측이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찬성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자,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입론 개요. 자, 입론의 개요인데, 자, 입론이 뭐죠, 여러분? 입증 책임의 원리 중에서, 자, 입론 개요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실제 교실에서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때 토의 토론 많이 하죠. 뭐, 회사에서도 토의 토론도 할 거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토의 토론 하는 거 많이 봤죠? 자, 그거 할 때 토론을 하기 전에 무작정 주제만 정해주고 토론을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한 개요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입론이라는 거는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요. 자, 나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가? 그 개요를 구조화시켜 놓는 거를 입론 개요라고 하거든요. 자, 입론 개요는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원인, 그 다음에 해결, 이익. 자, 이 네 가지 측면, 문제, 원인, 해결, 이익.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입론 개요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자, 요거 네 가지,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발언자 있죠? 첫 번째 발언. 자, 토론할 때 이 첫 번째 발언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발언자는 이 토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발표하는 사람이
저기 토론 내용,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 앞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할 겁니다라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그 다음 뭐 두 번째, 세 번째 토론자들은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자, 거기 논제에 대해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면 되겠죠. 자, 이게 입론 개요예요. 문제, 원인, 뭐 해결, 이익.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거. 자, 입론 개요 작성하는 거는 진짜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요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본 건데, 자, 이런 절차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입론 개요는 구조화를 시켜서 토론을 좀 더 효율적이고 논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한다는 거를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토론은 모든 참여자들이 모두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자,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자, 토론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합리적인 대안,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찾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는데, 근데 토론, 토의 중간중간에 막 싸움하는 학생들도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능숙한 토론자는 예의하고 안목하고 지적 인격을 꼭 지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헐뜯기에 앞서서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논리적 정당한 논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자세를 지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해가지고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이 토론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토론을 하는데 내용을 모른다면 토론을 할 수가 없죠. 그쵸? 자, 그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준비 열심히 하셔서 토론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출처는 이게 박지현 교수님이라고요. 지금 수능 문제 출제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여름에 이분 수업을 들었어요. 자, 이분 수업에서 자, 실제성 높은 화법 수업 전략과 국어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이라는 이 교재와 그다음에 그분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신 내용만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이게 수능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 토의 토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자, 수능에 만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